자, 치환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건데, 만약에,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요 실근은 x 값입니다. 얘가 알파고, 베타고, 그러면 얘가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t로 치환하면은, 만약에 뭐 t제곱, 뭐 플러스 t 하고 플러스 상수 뭐 k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t라는 게 a의 x제곱이니까 요 x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x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결국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나? a의 알파제곱 그리고 a의 베타제곱이 요 t의 두근이라는 거, 요거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할 거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플러스 플러스.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할 때 두근의 부호가 결정났을 때 하는 게 뭐였냐면, 일단 얘도 알파 베타가 다르면 얘도 달라야 되지. 그럼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부호가 결정나면 두근의 합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부호가 결정나면 두근의 곱도 0보다 크다. 그래서 세 종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부호가 결정났을 때 얘는 두근의 위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 P라는 놈이 있을 건데 두 근이 P보다 크다? 지금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일단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서 판별식이 0 이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축 자체가 두 근이 전부 다 이거보다 크려면 축도 P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F의 P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두 근의 위치, 즉 근의 분리, 요 단원에서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그 가도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올 거고, 일단 하나 들어 놓으시고 왜 이렇게 안 붙어? 천천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어진 놀래라. 서로 다른 두 실근 x를 xy 알파 베타가 다르다. x. 자, 그러면 우리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야 되겠네. 자, 그랬더니 저 식은 t제곱 마이너스 몇 t니? 8t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는 0. 자, 그랬을 때 이거의 두근은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 요 t에 관련된 두 근이다. 그런데 얘가 같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됐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되겠네, 그지? 그랬더니 b'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은 17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의 합 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 8,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네, 그지? 그래서 a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두근의 곱, 양수 두 개를 곱해도 양수죠. 그래서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a-1,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은 1보다 크다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공통 부분은 1보다 크고 a 값은 17보다 작다. 정수의 이 개수는 몇 개니? 15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으니까 요런 유형 하나가 44번도 동일한 문제. 그래서 나머지는 다르네. 그러면 43번 봐봐. 뭐가 나와 있니?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진대. 그럼 x 값이
중근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다란 뜻이네. 그러면 2의 알파하고 2의 베타도 뭐 해야 되니?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치환했을 때 판별식이 는 0. 요것만 쓰면 되겠죠. 요것만 적어 놓을게요. 여기는 표현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4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똑같은 거고, 또 다른 표현 하나 나오네. 45번과 46번은 실근을 가지도록.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알파하고 베타가 실근을 가지도록 하시오. 이렇게 됐네, 그치? 자, 그러면 교점이 뭐 해야 된다? 발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의 x제곱을 t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거다. 자, 그러면서 t제곱 플러스 4t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는 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차 식과 y는 0, x축과의 교점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 따져볼게. 자, 우리가 판단할 것은 x값이 0보다 큰 부분에서만, t값이 t축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교점이 발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축이 어디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축이 t는 마이너스 2. 이 축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교점을 발생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발생해야 되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되니? 됩니까? t값이 0보다 큰 데서만 되는 거잖아. 0에서는 이건 교점이 없는 거야. 그러면 t축하고 안 만나죠? 0보다 큰 쪽에서. 그러면 y절편이 0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네,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y절편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k 값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답은 5번이다. 조금 표현이 다르니까 또 확실하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왜 3보다로 돼 있지? 아니네. 자, 그러면 그 개념에 있었던 두 번째 개념 문제는 여태까지는 없었거든? 네, 547번 갈게. 자, 다시 가볼게. 자, 일단 요번에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그러면 결국 알파도 베타도 1보다 크다. 즉 x값인 얘가 1보다 크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됐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저식을 봤을 때 뭐를 t로 치환하겠니?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네. x가 1보다 크면은 t 값은 뭐보다 커야 되니? 그렇지,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바꾸네. 어딜 보고 있니? 왜? 내 옷이 이상해? 내 옷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자, 그럼 저식은 t제곱 마이너스 2 되고 a 마이너스 4의 t 하고 플러스 2a 는 0. 자, 축을 알 수 있니 없니? 알 수 없죠? 자, 그럼 생각해봐. 얘가 3보다 큰 쪽에서 두 근이 나와야 되네? 그러면 3보다 큰 쪽에서 두 실근이 이렇게 나온대.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죠? 그러면 같아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그래프 두 개가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 괜찮습니까? 됐죠? 그럼 두 근이 같은 위치일 때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판별식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해볼게.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맞나?
그 다음에 플러스 16, a-2, a-8.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따라서 a 값은 2 이하 또는 a 값은 8 이상.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고. 자,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축이 3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축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b하면 a-4가 되겠죠? 얘가 3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은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죠? 세 번째. 자,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위쪽에. 그러면 이 식을 ft라고 잡았을 때 f의 3이, 즉 3 집어넣으면 뭐 되지? 3이 6, 마이너스 4a. 상수 뭐 되니? 어? 24? 이거 아니니? 16 있고, 아니네, 3 집어넣으면 9 있고, 8, 3, 24. 맞지? 33.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은 4분의 33보다 작다. 4분의 33이 8점 얼마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를 구하면 8 이상이고 A 값은 4분의 33보다 작다. 아, 그때 정수 A 값을 구하시오. 결국 8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18번 유형이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엄청 어려웠던 유형. 이제 남은 유형들은 다 쉽다, 얘들아. 천천히 필기하시고. 이제 19번 유형 가야 되지? 목요일까지만 즐겁고 토요일부터는 힘드네. 아니네. 우리 종우랑 은수랑 민찬이 놀러 가네. 와, 부럽다. 우리 토요일날 진도를 많이 빼자. 화요일도 못 화요일도 많이 빼자. 로그함수를 끝내버릴까? 특강, 확통? 아, 너희 반은 확통을, 너희 반은 확통을 좀 일찍 끝나면은 좀 기하도 해줄까? 너희 반 좀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2학년 때까지는 아닌데 2학년 2학기 좀 넘어가면은 문이과 반을 분리시킬 겁니다. 수능 과목은 동일하고 분리시켜야 되나? 아, 그렇지. 미적분 2를 하는 학생들도 발생할 거니까. 문과생들은 올해 학생들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겨울방학 때 조금 공부를 하고 너희들 거 나오면 또 너희들 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19번 예안 갈게. 자, A의 X제곱, 뭐 B의 Y제곱 이런 식으로 두 종류가 뭔가 나왔을 때 대문자 X, 대문자 Y, 그래서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으래. 그런데 너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생각해봐. 2의 거듭제곱꼴 2개 더해서 10이 나오는 거 뭐 있니? 하나가 4면 하나는 8이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X하고 Y에 앞에 게 4면은 앞에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1. 뒤에는 2. 반대면은 2를 집어넣는 경우가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거네. 뭘 집어넣더라도 X 플러스 Y는 3이니까 아래측도 만족하죠? 그러면 굳이 2의 X제곱을 X, 2의 Y제곱을 Y 이 치환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레벨 3가 없다. 마지막 거 가볼게. 요거 치환하지 말고 전부 다 숫자 추론으로 풀어. 너희도 마찬가지. 전부 모든 문제를 3의 거듭제곱꼴 2개 더해서 108 나오는 거 뭐 있니? 27, 81. 그러면
27이 되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2. 여기는 3. 3 아니면 2. 그랬더니 두 개 더하니까 5. 5 마이너스 2니까 아래쪽 식이 3의 세제곱 나오죠? 그러면 제곱해서 더하면 14. 13. 이렇게 나오죠? 하지 말자, 이거. 이제 20번. 25, 26 빼고 전부 다 쉬운 유형입니다. 자, 다음 유형 가볼게. 전에는 밑을 똑같게 만들 수 있을 때는 지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밑부분에 미지수가 포함되니까 생각하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첫 번째. 얘처럼 만약에 밑이 다르대. 밑이 다를 때 식이 똑같대. 그러면 요 식이 만약에 0제곱이고 0제곱이면 똑같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부분이 같아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은 똑같은데 지수가 다르대. 그럼 지수끼리 서로 같아도 되고, 아니면 이 A 값이 밑이 1이면은 1의 몇 제곱해도 똑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들을 각각 조건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가볼게. x는 1보다 크다? 자, 밑이 똑같지? 일단 밑부터 갈게. 밑이 뭐이면은 지수 상관없이 항상 똑같다고? 그렇지. x-1이 1일 때. 그러면 x 값이 1 되면은 성립한다. 두 번째, 지수. 지수가 똑같아도 상관없으니까 4x 플러스 5가 2일 때. 오케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 그럼 여기서 x 값이 뭐 나오니? 5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 합하면 7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유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유형도 하나 하고 갈게. 자, 요번엔 반대로 지수가 똑같고 밑이 다르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밑이 만약에 x 플러스 2랑 3이 같아도 상관없죠? 그래서 x 값은 1이면은 무조건 성립할 거고. 그 다음에 지수가 뭐면 밑이 달라도 똑같아지겠니? 0. 그래서 x 값이 3일 때. 그래서 두 개 합하면 4. 그래서 20번 유형은 별거 없습니다. 한번 볼게.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는지. 없네. 다 비스무리한 유형들. 자, 21번도 별거 없는 유형이니까 잘 봅시다. 야, 21번 유형에 그래도 그거 있다. 레벨 3가 있네. 어호. 자, 이거 앞쪽에서 나왔던 내용. 밑이 1보다 크면 함수값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그죠?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요거 하나 가볼게. 자, 일단 좌변은 식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 하고 우변을 3에 4 플러스 3x라고 이렇게 필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우리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x제곱 마이너스 6과 4 플러스 3x를 비교할 때 얘와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넘겨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다. 25.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값은 5보다 작다. 정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얼마입니까? 2, 3, 4. 9. 그죠? 오케이. 됐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 0이 되니까. 드디어! 에이, 그래도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향이래. 자, 일단 이 그래프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가볼게. 지수가 뭐가 돼 있든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마이너스가 걸리적거리니까 여기를 2분의 1에 g에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밑이 2분의 1이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f의 x-2, g의 x 플러스 1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한 단계를 거쳐볼게. fx가 뭐야? 이차함수지? 자, 2차항의 개수가 있을 거야. x 플러스 2가 되겠지?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 a 값이 뭐여야 되니? 1이어야 되겠지. 그럼 끝났네. 그 다음에 gx 직선이네. 기울기가 몇이니?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식이 완성이 됐네. 그지? 자, 그러면 요 단계를 거쳐서 요 식은 요렇게 바뀌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은 x 3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요것만 남는 거 맞죠? 됐네.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잠깐만. 부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오, 부등호. 그러면 x 값은 0보다 작고 또는 x 값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예상했듯이 그렇게 어려운 레벨 3는 아닌 것 같아. 하나 더 있네. 자, 이건 좀 쉬운 거라서 그냥 내가 좀 했다. 문제를 읽어보셨습니까? 자, 지금 요 유형은 밑을 다 똑같게 맞출 수 있는 유형이었는데 얘는 어떻니? 다르죠? 뭐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드디어 어디서 1이야? 이거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렇다면 우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5 플러스 n으로 바꾸면서 3 마이너스 2 루트 2 분의 1. 그러면 얘는 유리화시키면은 3 플러스 2 루트 2 분의 이렇게 되고 n 마이너스 5. 그래도 쟤와 쟤는 별 연관성이 없는데? 마이너스 루트 2가 루트 2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야, 이걸 찾아냈다고? 와우. 자, A라고 할게.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0.4 얼마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밑이다. 그지? 그러면서 A의 M제곱 이렇게 됐네. 그러면 A제곱이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네. 그러면 얘가 A의 제곱이 됐으니까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A의 10-2n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오. 그러면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니 반대로니? 그렇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m 플러스 2n을 했을 때 얘가 10보다 이하인 거.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m 값이 1일 때 여기에는 뭐부터 뭐까지 들어갈 수 있니? 1부터 4 4까지. 개수 4개. 2면 1부터 4, 4개. 3이면 1부터 3, 3개. 4면 똑같이 3개. 왜 이렇게 많아, 씨. 5면 2개. 그러면 6이어도 2개가 되겠네.
7, 8이면 뭐? 한 개씩.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0. 20?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 와우! 수환이 잘 찾았어? 근데 저거 제곱은 그 다시 그 지수에다가 2를 곱해서 했는데 저 a가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어디? 그 부분식 오른쪽 식에 10의 아니 a의 10 마이너스 n승인데 응. a가 미친데 마이너스 1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가 양수잖아. 아, 네 말은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원래 A의 제곱에 5-n 제곱이다. 그지? 근데 여기서 뭘 하겠다는 뜻이니? 그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수가 그 제곱해서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수가 2루트 아니 루트 2 마이너스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면서 10 마이너스 A가 된다고? 결국 제곱이 똑같아. 근데 A라는 걸 이걸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논리상? 일단 요 식에서 그냥 마이너스 A하고 전체 괄호에서 제곱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가 플러스 값을 가지지? 플러스 값을 가질 때 이거 두 개 곱할 수 있다. 그냥 그 논리로 간 건데. 지수업칙은 응. 이치 양수일 때. 양수일 때 되니까. 근데 A를 저걸로 지정해놨으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넌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A 제곱. A 제곱. 1 마이너스 루트 2도 너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A가 저거여서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서로 안 되는 거잖아, 얘는. 그렇게 되려면 얘가 무조건 짝수일 때밖에 안 되는데? 그래야지만 마이너스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개수가 더 적게 나오는데? 딴 사람도 한번 생각해봐. 저 의문이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할까? A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제곱했더니 저놈이 나왔어. 그럼 너 얘기는 이런 얘기지? 만약에 A라는 게 2야. 근데 여기에 4가 있네? 그럼 얘는 A의 제곱이네? 근데 2의 몇 제곱이 나와 있고 여기를 4의 몇 제곱 나와 있을 때 얘를 2의 몇 제곱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으로 할 수 있고 요걸 의미하는 거지. 그죠? 근데 지수가 저거일 때 지수가 유리수 실수일 때는 밑이 무조건 양수거든? 근데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이 됐을 때는 밑이 0만 아니면 되거든? 0의 0제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 그냥 A를 1-T라고 했을 때는 지수법칙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다시 마이너스 A로 두고서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양수인랑 똑같으니까 짝수일 때 상관없이 다 될 것 같은데. 어디, 다시 얘기해봐. A 응. 루트 2 마이너스 1로 응. 1 마이너스 루트 2로 해도 되는데 결국에 양수일 때 밑이 양수여야지 그 지수법칙이 원활하니까 응. 그냥 마이너스에 붙여서 생각을 하면 다 똑같지 않을까.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의 m제곱 요렇게 되고 얘는 두 가지 조건이다.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에 5 마이너스 n제곱 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에 5 마이너스 n제곱 두 가지가 가능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당연히 루트 2 마이너스 1에 10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지금 풀이하고 똑같죠? 그럼 얘는 얘도 그냥 곱할 수는 있잖아. 밑이 음수 마이너스라서 바로 저거 안 되잖아. 그런가? 아니 유리수 실수만 밑이 양수여야 되는데? 지수가 계속 짝수여가지고 응. 무조건 양수는 어디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수가 2니까 저거를 그냥 루트 2 마이너스 1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너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2에 10 마이너스 n제곱 이걸 얘기하는 거야? 10 마이너스 2n? 여기도 2n이 되겠지? 그래. 상관없어. 짝수 지수니까. 여기 앞에 지수법칙 사용할 때 양수일 때가 그 조건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 A, B가 다 양수 이럴 때는 이건 지수가 실수 있대. 아니, 여기가 저기서 1 마이너스 루트 2가 여기 A 부분인 거니까 둘 다 양수 2고 이거야 되니까 아니, 여기 지수가 여기 있는 지수가 이걸 의미하는 거야. 얘네들이 실수일 때는 밑이 무조건 양수인 거거든. 유리수 실수일 때만 이거 곱할 때 밑이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정수잖아, 그지? 정수 자연수에서는 밑이 0만 아니면 상관없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잖아. 똑같잖아. A 자연수가 주어져서 똑같아. 그런가? 아닌가?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지지? 내가 헷갈리는데? 지수가 짝수여가지고 응. 이 안에 있는 분수가 사라져서 그 루트가 있어서 응. 이해됐어? 아니, 뭐, 이럴 때, 조금이라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같이 의논해보는 거야. 딴 사람도 생각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뭔가가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 상관없어, 지호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2번 유형 가볼게. 호호호. 레벨 3가 두 개가 존재하네.
이거를 그 다음 유형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뭐랬니? 뭐 A의 x제곱꼴이 반복됐을 때 t로 치환해서 뭔가를 찾자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거긴 한데, 여기 있는 예를 없애면서 여기 곱하기 4를 해도 상관은 없죠. 굳이 t로 치환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4의 x제곱으로 할 필요 없이 인수분해가 그냥 되지 않니? 여기가 4 곱하기 4의 x제곱인가? 4의 x제곱, 4의 x제곱 이렇게 되고 16을 그러면 어떻게 분리시키면 되니? 8,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그러면 딱 나오죠? 그러면 4의 x제곱이 2분의 1 또는 8 그래서 사이값 부등호니까 2분의 1보다 이상이고 4의 x제곱이 8 이하다라고 그냥 바로 인수분해해서 상관없습니다. t로 치환하지 마시고 그러면 얘가 2의 2x제곱이네. 그럼 이렇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세제곱 그러면 지수끼리 서로 2x가 마이너스 1이 있고 3이 있는데 밑이 1보다 더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그래서 모든 항을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상이고 2분의 3보다 이하다. 이렇게 되네. 그런데 구하는 게 뭡니까? 정수 x 0, 1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조금 뭐의 x제곱을 적기 귀찮은 사람들은 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갑시다. 자, 레벨 3 가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시오. 첫 번째 레벨 3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항상 0 이상이다.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a제곱이니까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4분의 d b'의 제곱하니까 2의 2a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a 제곱 얘가 0 이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 그러면 2의 a 제곱의 범위가 뭐가 되겠니? 0보다 이상이고 9보다 이하가 되겠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A 2의 몇 제곱까지가 되니? 세제곱까지만 되는 거죠. 8까지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네.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에 고난도가 있다? 자, 요거는 2분의 1의 x제곱이 뭔가 튀어나올 것 같고 얘도 치환하지 말까? 자,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 하고 마이너스 16 하면 그냥 인수분해 되죠? 됐는데 근데 뭐보다 이상이고 뭐보다 이하니? 몰라요. 그렇지, 몰라요. 그래서 3n 이상 2분의 1의 x제곱이 16보다 이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6 이상 2분의 1의 x제곱이 3n 이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얘가 되니? 마이너스. 그치, x값이 마이너스 4면은 요게 되네, 그치? 마이너스 5면 뭐가 되니? 넘어가 버리니까 범위를 벗어나지.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3이면 뭐가 되니? 8 되지. 16이고 여기는 8. 그러면
x값이 두 개가 되도록 하니까 요거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괜찮니?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2면 뭐가 되니? 4가 되지. 여기까지는 돼야 되고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3n이 얘를 포함하지 않고 얘는 포함하게끔 하려면 n값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 1 들어가면 3이니까 요거까지 포함해버리니까 안 되지. 2 들어가면 6이 되니까 이 식을 만족하겠네. 그래서 n값은 2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x값이 마이너스 4면 16이 되니까 요거 들어가네. x값이 마이너스 5면 32니까 또 들어가는 범위가 되겠죠? x값이 마이너스 6이면 64가 되니까 요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네. 그러면 32를 가지고 있으려면 n에다가 뭐 들어갈 수 있어? 11 들어가면 33이니까 요거 가지고 있지. 64를 포함하지 않으려면 여기 뭐까지 들어갈 수 있어? 21이면 63 되지. 21까지는 되고 22가 돼버리면 66이니까 안 되겠지. 일단 여기서 한 개 나왔네. 여기 몇 개니? 10개, 11개. 11개. 그래서 12개. 이렇게 되겠죠. 오, 얘는 좀 까다롭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요거 좀 까다롭네. 쉽지 않네. 됐습니까? 자, 23번 유형. 쉬었다. 50분이다. 자, 봅시다. 밑부분에 미지수가 저렇게 있다. 그러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밑이 1보다 큰지, 그래서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될지, 그대로 해야 될지 알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알겠다 이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를 나눠서 반대로 푸느냐, 그대로 푸느냐 지수를 비교할 때, 이건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요거를 비교할게. 자, 여기에 만약에 는이 없다라고 하면은, x값이 1인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의 몇 제곱은 1이고 1의 몇 제곱은 1이니까 그거는 부등호 대소관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x의 뭐 fx 그 다음에 x의 g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는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 경우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는이 붙어 있는 경우는 x값이 1이면 얘도 1 되고 얘도 1 되니까 무조건 여기서 고려라고 하지 말자. 성립한다라고 x값 1은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는이 안 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1은 안 돼. 근데 는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1은 포함시켜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는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하나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 하나로 할게. 자, 레벨 3 갑시다. 이거? 자, 이렇게 됐네. 는이 없네? 그러면 밑이 1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식 자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밑부분이 똑같으니까 나눗셈이면 지수끼리 빼는 거야.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제곱이 1보다 작다의 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생각할 때 요 부분?
맞죠?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0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지수끼리 비교할 때 x 마이너스 2랑 0이랑 요걸 비교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얘 밑부분이 1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0보다 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1보다 작을 때. 자, 이 범위 자체부터 까다롭다. 얘는 x-2의 완전 제곱이지. 0 이상이야. 0 되는 경우만 빼면 되지. 그러면 x값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 그렇지. 바로 되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러면 1보다 크고 x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네, 그지? 자, 두 개 범위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 밑이 이 범위면은 지수 x-2하고 0을 비교했을 때 이 부등호 방향과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뭡니까? 오케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하나 나왔네. 그럼 당연히 베타가 2, 감마가 3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1보다 클 때 그럼 얘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니? 반대로 되겠지. 가장자리니까. 아, 그래서 요 식에서는 바로 요거의 반대인 x값이 1보다 작다 또는 x값이 3보다 크다로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요 식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x는 2보다 작다가 나왔네.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는 뭡니까? x는 1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알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해. 는이 붙어 있으면은 2는 무조건 되고, 는이 붙어 있지 않으면 밑이 1이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요거 두 가지만 판단하시면 해결이 가능하겠죠? 자, 24번은 문제 유형이 별거 없습니다. 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만들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니?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도 레벨 3로 갈게. 이거 아닌데? 89번 요거죠. 자, 레벨 3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 교집합 B가 A라는 뜻은 오랜만이다. 뭘 뜻하니? A가 B에 포함된다? 그럼 A 집합의 X값의 범위가 B 집합의 X값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A 쪽을 가볼게. 밑이 3분의 1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지수 x 플러스 2와 x제곱을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겼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값은 2보다 작다. 그래서 a가 더 작은 거니까 수직선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하고 2 요렇게 되는 것이 여기에 A집합. 그 다음에 B집합. 지수에 있는 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A를 비교할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자, 그럼 여기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보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보다 이하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색칠되고 쭉 가고 여기 색칠돼서 A 플러스 2 얘가 B집합이 되겠다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린 부등식에서 너무 많이 했던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큰 거에 는이 붙어 있네. 그럼 여기도 는을 붙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됐죠? 얘가
A의 범위가 뭐니? A가 3 이상, A가 0 이상.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범위네. 그래서 최소값 A는 3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쉬운 유형 2개 나왔다. 자, 이제 25, 26 남았는데 25가 심화 유형이래. 좀 뭐 까다롭대. 그럼 요거는 또 좀 천천히 가야 되겠죠? 오늘 끝나겠는데? 와, 너 이번에 제일 빠르네,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지 봅시다. AX제곱을 T로 해서 T가 0보다 크다. 그래서 PT제곱 플러스 QT 플러스 R이 0보다 크다. T값이 0보다 큰 부분에서 모든 실수 X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값이 0보다 크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거? 그럼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이거. 자, 하나 대표적인 예로 가보자.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시오. 그러면 2X제곱을 T라고 했을 때 0보다 크다. 그래서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네. 자, 2차 함수는 축이 중요합니다. 축에 미지수가 없을 때는 쉬운 거, 축에 미지수가 있는 건 다 레벨 3일 거야. 자, 얘 축이 뭐니?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축 자체가 마이너스 2다. X는 마이너스 2. 자, 그럼 0보다 큰 부분에서는 항상, 그럼 여기서만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네? 여기가 T축이니까? 마이너스 2. T야. 오, 그렇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얘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오다가 요렇게 그려지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되냐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와버리면 얘가 음수인 게 발생했으니까 0보다 크다에 만족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서 만족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판단할 건 뭐니? 쉬운 Y절편이죠? Y절편 즉 K-4가 0 이상이기만 하면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K값은 4 이상이다. 그래서 최소값은 4. 이렇게 나오겠죠? 이 유형들 좀 까다롭습니다. 그림을 다 그려봐야 돼. 다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두 가지 유형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존재하네. 자, 지금까지 문제는 93번까지는 축에 미지수가 없다. 94, 95, 96은 축에 미지수가 존재하네. 95번 가볼게. 자, 똑같이 2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죠? 0보다 크다. 뭐야? 식 정리하고 올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kt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네. 자, 넘기면 t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t 플러스 1 플러스 k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자, 축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축에 0보다 클지 0일지 0보다 작을지 요걸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똑같이 1사분면에서만 0 이상이 되는 요걸 판단해야 된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 축 첫 번째 경우 여기서 축이 뭡니까? 2분의 k-2가 축이 되겠네. 얘가 0보다 작을 때 생각해 볼게.
0보다 작을 때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그림 여기서 그래프가 나오려면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려면 이렇게 축이 음수여서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든지 y절편이 0보다 이상이기만 하면 되지. 자, 그런데 요걸 하나 붙여볼게. 축이 0이라고 따져볼게. 축이 0이어도 이렇게 그려지고 축이 0이어도 꼭지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즉 y절편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에 저쪽 편 할 때는 는영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축이 0일 때도 똑같은 조건 y절편, 즉 꼭지점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식에서는 k 값이 4 이하일 때라고 일단 해놓고 나서 가야 돼. 자, 여기서 y절편 뭡니까? y절편 1 플러스 k가 0 이상.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 따라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4. 맞죠. 틀린 줄 알았다. 괜찮죠?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k-2하고 나누기 2한 게 만약에 0보다 크면 축이 0보다 크다. 즉 k 값이 4보다 클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림상 판단해 볼게. 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거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는 되는 거잖아. 다 0 이상이 그래프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니? 꼭지점의 y좌표 최소값을 해도 되고 x축하고의 교점이 판별식이 0이야. 이걸 써도 상관없고 이걸 집어넣고 싶니? 알죠? 그러면 판별식 D를 해볼게. 2-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하다. 그럼 요 식에서 k의 제곱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훨씬 쉽네. 0 이상이고 k 값은 8 이하다. 이렇게 되네. 그런데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 잘못 적었네. 이거 두 개의 공통범위 4보다 크고 k 값은 8 이하.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일 때 또는 이거일 때니까 마지막 요거를 뭐 해준다? 합집합을 해줘야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나온 값을 다 합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고 k 값이 8 이하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8 그래서 답은 7 나오겠죠. 너무 어려운데? 너무 복잡한데? 자, a의 x제곱을 t라고 생각하면 t 값이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생각하는 거다. 맞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문제 혹시 저번 시간에 했는 거 기억나나? 자, 요 마이너스들이 있다? 원래 여기가 플러스면 얘를 t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됐니? t제곱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얘는 뭐가 돼야 되겠니?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제곱한 게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면은 제곱한 게 t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러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할게. 그러면 t제곱이 되고 kt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7. 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7. 얘가 0 이상이네? t값의 범위는 뭐니? 모든 실수가 되는 거 이해됩니까? 자, 그래프에서 3의 x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여기서 요거 빼면 음수도 나올 수 있죠? 0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요거 빼면 양수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환했을 때 모든 실수 t에 관해서 다 성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게 접해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고 결국 판별식을 하나만 쓰면 돼 여기서는. 그래서 판별식 D T제곱 플러스 9예요. 마지막에 9예요. 7 아니라. 그러네. 플러스 2네 9네. 오 땡큐. B제곱 마이너스 4AC 36 얘가 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6 이상 K값은 6이야.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답은 36 나오죠? 곱해서 절대값이오니까. 지수에서 활용, 로그에서의 활용, 지수함수에서의 활용 또 나왔네. 뭐가 좀 제일 기나? 물론 레벨 3가 하나 있긴 하고 일단 레벨 3 하고 생각해 볼까? 자, 레벨 3 하고 딴 문제 하나 더 좀 복잡한 거 해보자. 2개 정도 하고 요 단어로 마무리 지을게. 화면에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다. 602번이다. 602번. 자, 일단 W0는 양수. 자, 일단 뭐 가볼게. 초기 자산을 W0, T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기대 자산. 몇 년 지났을 때 내가 얼마만큼 좀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거. 그걸 W라고 이렇게 표현했네. 자, 그러면 초기 자산의 3배, W0죠? W0 초기 자산을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그러면 15년이 지났으니까 W15라고 이렇게 표시할게. 그러면 W0 하고 2. 15년이니까 10에 15A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10에 15A제곱. 이렇게 됐을 때 이 놈이 초기 자산 W0의 몇 배? 3배이다. 요게 첫 번째가 되겠네. 그러면 W0가 약분돼서 사라지고 요렇게 했는 얘가 뭐가 돼야 되니? 2가 넘어가면 6이 나와야 되겠죠? 자, 전개하지 말고 10에 15A 제곱이 뭐면 되니? 그렇지. 2면 성립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두 번째 경우 가볼게. 30년이 지난, 그러면 W30. 2분의 W0 하고 10의 30A 제곱 1 플러스 10의 30A 제곱. 얘가 초기 자산 W0의 K배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도 W0가 삭제됩니다. 삭제되고. 자, 10의 30A 제곱은 몇이니? 4.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4 곱하기 얘 5 하면 K가 나오겠네. 따라서 K 값은 10. 이제 이 정도는 뭐 레벨 3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괜찮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정우야, 몇 번이 좀 까다로워 보이니 한 문제만 더 할게. 레벨 3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있나? 있네. 나 눈이 없나? 못 봤네. 아니, 뭐야, 얘. 요거까지만 할게. 요렇게 할게. 종이 접는 거는 그 밑에 너희 그림이 있잖아, 그치?
가로의 길이가 L, 두께가 T, 반씩 접는 횟수를 N 했을 때 요식이 이렇게 나오겠대. 됐고, 그러면 L에다가 집어넣을게 얘, T에다가 집어넣을게 얘. 반씩 접으려고 한대. 접을 수 있는 최대 횟수를 A, 많이 접은 두께를 자, 일단 가볼게. 25파이 집어넣어봐. L에다가. T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12분의 파이가 되겠지? 하고 2의 n제곱 플러스 4 하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는 일단 식이 됐네. 자, 파이 사라지시고 12를 곱하면 곱하기 10이라고 할게. 이렇게 되네? 맞죠, 맞죠? 그러면 얘가 다 넘어왔다 생각하면 2의 2n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n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죠? 저 숫자 모델이 너무 복잡한데? 12 곱하기 25 300. 그러면 마이너스 304가 0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네. 인수분해 해, 씨. 죄송합니다. 야, 3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을 어떻게 나타냈니? 안 되나? 4, 7, 28. 4, 6, 24. 4, 1은 4, 4, 9, 36. 16, 9. 자, 그러면, 2의 n제곱, 2의 2n제곱이지. 2의 n제곱 플러스 19. 2의 n, 맞네, 네 말이 맞네. 오. 자, 그러면 2의 n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바꿔야 된다, 서술형일 때. 그리고 16이야. 그러면 최대 n값인 a는 4가 되겠네. 한 번 접으면 두께가 몇 장이니? 2장. 두 번 접으면 4장. 그러면 2의 거듭제곱꼴 나오지? 그러면 4번 접으면 몇 장이 되니? 16장. 그러면 두께가 얼마인? B 값은 25파이, 두께가 0.5구나. 0.5 곱하기 16 해서 8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2배씩 되는 거니까 두께가. 자, 이렇게 해서 최초로 지수함수를 끝을 냈습니다. 레벨 3까지 됐으니까 딴 문제들 풀 때